안녕하세요.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과정 세 번째 시간 AI 챗봇 만들기입니다. 챗 GPT를 연동해서 간단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할게요. N8N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에서 노드를 연결하고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LLM, 우리 챗 GPT 붙이죠? 이 챗 GPT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AI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단한 AI 챗봇 워크플로우를 직접 구성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템플릿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N8N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프로덕트에 템플릿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놓은 사용자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제일 기본적인 First AI Agent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Use for free 누르시고 클라우드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셀프 호스팅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이 템플릿을 이 로컬 셀프 호스팅 한 곳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로컬 호스트 5678 포트 번호인 것에 템플릿 이렇게 가지고 와지고요. 얘를 continue 하면 우리 로컬에 열리게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이 해당 내용은 AI 에이전트 데모 워크플로우이고요. 자,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API를 연결했고 대화 기억을 유지하면서 날씨 RSS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 정보를 가지고 오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우리가 아직은 대충 이런 거구나,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내일 날씨 알려줘 하고 하면 지금 제미나이를 통해 지금 이렇게 검색되고 웨더에 지금 체킹되어서 다시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마우스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 여기를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휠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확대 축소. 그리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요. 이동은 왼쪽 오른쪽 이동할 때는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누르면 딱 맞게 이 노드들이 각 중앙으로부터 딱 핏이 딱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놔서 1번 누르고 또 확대된 상태에서 1번 누르면 딱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다 보이게 세팅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확대 축소 이동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챗 GPT를 연결하려면 결제 카드를 연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 API를 검색하시고요. 클릭,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뜨고요. 자, 여기 로그인 하고 나면 이렇게 뜹니다. 회원가입할 때 이렇게
조직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넣고 나면 이제 로그인 누르고 API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API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자, 한국어로 바꿀게요. 자, 여기에서 설정 들어가고요. 설정에 청구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구 클릭하면 일단 무료 체험이고 남은 크레딧은 0이다 라고 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제를 하면은 되는데요. 결제 세부 정보를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 번호, 카드에 적힌 이름, 국가, 뭐 주소, 도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계속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충전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뜹니다. 자, 여기 한글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보셔도 되고 초기 충전 금액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최소 5달러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자동 충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뭐 체크하셔도 되고 이거는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 충전하거나 이제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자동 충전을 체크했을 때 그러면 자동 충전이 발동되는 기준 잔액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충전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후 잔액 목표 금액. 그래서 크레딧을 10달러까지 채우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월별 자동 충전 한도. 그래서 한 달에 10달러까지만 자동으로 충전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결제 부분에 대한 금액 체크. 제한을 내가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고 제한을 주겠다 하면 제한을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편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정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현재 10달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나중에라도 자동 충전 안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네. 해당 계획을 취소하겠냐, 수정하겠냐, 신용카드가 이제 신용 잔액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문서에 가격 들어가시면 1메가 토큰당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텍스트 토큰이고요. 텍스트 토큰일 때 모델이 무엇을 내가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입력되는 나노가 조금 저렴하네요. 이렇게 내가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어, 모델을 선택하시고 내가 어떤 작업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거를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큰 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1메가 토큰당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쓰면 걔가 토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델을 선택하고요. 그죠? 4, 4.5 그리고 3.5 GPT-3 레거시 버전.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요. 내가 그냥 해당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각 하나의 색상이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는 단어 기준으로 토큰이 발생하고요. 한글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한글은 워크플로우라는 거 단어 자체도 영어로 쓰면 하나의 토큰으로 사용이 되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각각의 토큰을 따로따로 지금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토큰을 많이 쓰게 되고, 그건 비용으로 또 연결되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API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API 다시 들어가서요. 로그인, API 플랫폼으로 로그인 하시고, 설정에 들어가서 API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API 키. 자, 그러면 저는 몇 개가 지금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Create New Secret Key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름을 NAN 하고 저는 지금 NAN이 있으니까 테스트라고 그냥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Default Project 하셔서 Create Secret Ke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API 키가 있는데요. 이거를 카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일단 요거를 삭제하고 NAN 만들어졌던 거 요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밀번호를 한번 생성하고 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눌러서 봐도 API 키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성한 API 키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메모를 따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이 NAN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만든 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Workflow 누르시고요. 이름을 간단한 챗봇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Add First Step으로 우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니까 on chat 메시지 선택해 주시고요. 이 지금 다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트리거 노드가 될 거고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 노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오면 AI를 연결하겠다. AI 에이전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다른 거 없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챗 모델로는 무엇을 한다고 했나요? 오픈 AI 챗 모델을 이용할 거고요. 자, 여기 Create New Credential 클릭하셔서 우리 API 키 있었죠? API 키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사해 놓았던 오픈 AI API 키를 넣고요. 자, 여기에는 API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베이스 URL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하면 이렇게 OpenAI 어카운트 하나 연결이 됩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고요. 챗GPT 4원의 미니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연결이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흥정이야. 나의 이름은 전흥정이야. 라고 남기면 챗GPT를 돌아서 전흥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내 이름은 뭐라고 물어보면 자, 이름은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기억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을에 대한 시를 작성해 줘 라고 하면 가을에 대한 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챗GPT의 기능은 하지만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플러스 자, 기억할 수 있게 심플 메모리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섹션 ID. 자, 이 부분은 손댈 것 없이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메모리가 하나 연결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저, 나는 전흥정이야. 내 이름은 전흥정이야. 내 이름이 뭐라고?
하면 여기 메모리에 갔다가 온 게 보이죠? 그래서 당신 이름은 전응청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심플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플 메모리에 5개를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거에 대한 처음 질문에 대한 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질문 또한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5개의 내용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기억할수록 좋겠지만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5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 보았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신청이라든지 하면 구글 폼에서 신청을 많이 하죠. 그러면 구글 폼에 신청했을 때 구글 폼에 어떤 사용자가 지금 신청했는지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해 주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폼, 제일 먼저 구글 폼에 작성하면 그는 구글 시트에 저장이 되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 저장 프로세스를 이해하고요. NADN에서 구글 시트 트리거를 활용해서 자동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트 필더 노드로 이메일용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든 텍스트를 SMTP 설정을 통해 네이버 메일로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한 번 더 보시면 구글 폼 신청서에 사용자가 폼 제출을 하게 되면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폼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N8N에서 이제 트리거를 구글 시트에 대한 트리거를 진행해 주는데요. 구글 시트에 새로운 행이 추가되었다라는 거, 이벤트가 발생할 때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메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 감지, 포맷을 바꿔서 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 들어가셔서 빈양식 클릭해 주시고요. 수강, 수강 신청, 교육 신청서, 뭐든 교육 신청서라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글 설문지로 신청서 또는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질문을 추가해 줄게요. 이름, 단답형, 자, 그리고 이메일, 단답형, 이름은 필수로 해놓고, 이메일도 필수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연락처도 필수, 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객관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더 있을 수 있겠죠. 2개 과목만 만들어 놓을게요. 요것도 필수. 그리고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 요거는 필수 아니고 장문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신청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응답으로 가시면 구글 시트에 연결 새 스프레드시트 교육 신청서 응답 만들기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타임스탬프 우리가 구글 폼에서 만들었던 필드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과 연동을 하는 거죠. 우리 구글 폼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 네이버 메일에 SMTP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일에서 환경 설정 들어갈게요. 환경 설정에서 IMAP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POP SMTP를 사용함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메일을 외부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메일을 밖으로 보내는 출구를 열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를 그냥 열어두기만 하면 누구나 메일을 보낼 수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읽어보시면 POP3 SMTP는 네이버가 아닌 외부의 프로그램, 앱,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이 진행되므로 더욱 강화된 보안 설정이 필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한 로그인을 위해 2단계 인증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함으로 설정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2단계 인증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생성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조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외부 모의를 포함하고요. 계정 정보 있고요.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 자, SMTP 서버. 여기가 메일이 저장되는 서버가 될 거고요. 들어가는 통로가 465번의 포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있고요. 바로 설정하기 들어가 볼까요? 설정하기 들어가면 여기 2단계 인증이 있습니다. 2단계 인증 해 주셔야 되겠죠? 관리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NAN 자동화라고 했고 저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래서 생성하기, 비밀번호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NAN 자동화 2 지금 생성이 되었고 현재 사용 이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든 거는 지금 최근 사용 내용, 생성 날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밀번호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성하고 나면 이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놓으시고요. 저는 이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비밀번호를 분실했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새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만든 거는 동작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SMTP 설정을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1단계 했고요. 2단계 네이버 메일 SMTP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3단계 구글 시트 API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글 시트,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을 클릭할게요.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 들어가시고요. 여기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새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새 프로젝트 NA된 오토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NA된 오토메이션 이것도 2라고 할게요. 해주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들고 삼선 메뉴 클릭하시고 API 및 서비스 들어가십니다. 자, 라이브러리 들어가시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구글 시트 API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시트 구글 시트 API 선택하고 사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라이브러리에서 구글 드라이브 API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다 API를 사용하는 것으로 체킹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사용자 인증 정보 들어가시고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우리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하고 동의 화면 구성 버튼 클릭하시고 시작하기 그 다음 앱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NAN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1번이 있기 때문에 2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메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외부로부터 이용할 거기 때문에 외부 선택하시고 다음 자 이메일 주소 동일하게 지메일로 다음 자, 정책에 동의하시고 계속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API 서비스에 API 서비스 라이브러리까지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하셔서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OS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웹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름은 NAN OS 클라이언트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션 URL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NAN 로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로컬호스트 5678에 이렇게 콜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콜백 URL이라는 것은 OS에서 로그인 인증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갈지 알려주는 거이고요. 이거는 정해진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때 나오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분실되면 안 되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 잘 체크해 두시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카피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난 이후 다시 이제 대상을 클릭해서요. 앱 정보까지 입력이 다 되었으면 이제 대상을 클릭합니다. 대상에 테스트 사용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add user 해서 지메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유저를 추가해 주는 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앱을 테스트할 때 이 계정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구글 시트 API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구글 폼 신청 시 자동 메일 발송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사전 준비 단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폼 시트 준비했고요. 네이버 메일 설정하는 거 했고요. 구글 시트 API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전체 워크플로우대로 자동화 과정을 NADN에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